단전호흡과 줄기세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아서 호흡 시 횡격막을 뚫고 곧바로 단전에 와닿는 누기의 감각을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기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 실제 공기가 단전까지 들어갈 수는 없는 구조지만 물리적으로는 요근과 횡격막이 이루는 이너 코브라 구조 때문에 단전이 호흡에 힘을 받는 중심, 센터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 화학적으로는 단전에 존재하는 줄기세포들의 작용 때문에 호흡과 관련된 어떤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이 함께 시너지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걸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마도 이것만으로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호흡은 호흡이 아니다 라고 해석되는 이 문장을 풀어서 설명하면, 호흡이란 단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행위가 아니라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라는 형태로 에너지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공기를 순환시키고 가스를 교환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호흡 과정에서 산소가 하는 역할은 한마디로 전자 전달계에서 ATP를 생산하고 에너지를 잃은 전자를 받아서 물을 만드는 일렉트론 억셉터, 전자 밖의 역할을 합니다. 만약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야 한다면 무산소 호흡을 하든지 산소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전자 밖에가 필요한데, 어떤 미생물들은 산소 대신 황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산소와 황은 원소 주기율표에서 동일한 16족으로서 최외곽 전자 8개를 채워서 안정된 상태를 이룰 수 있는 성질을 공유하기 때문에 전자 밖에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흉식 호흡과 복식 호흡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복식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횡격막을 아래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횡격막과 연결되어 그것을 도와주는 근육이 소아스, 요근으로서 횡격막과 연결된 모양이 코브라 모양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너 코브라라는 기능적 단위로 불리기도 합니다. 횡격막과 요근의 관계를 이해하기 보다 쉬운 예는 악어입니다. 악어의 횡격막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횡격막 근육이 한쪽은 간에 붙어 있고 다른 쪽은 골반뼈에 붙어 있습니다. 저는 사람의 횡격막 근육도 기능적으로 본다면 요근과 연결된 이너 코브라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골반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본다면 호흡 작용을 일으키는 횡격막의 끝부분이 하체의 중심이 되는 단전 부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호흡 시 기감을 포함한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할 것입니다. 어차피 기능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호흡과 더불어서 힘을 집중시키는 방법 등을 어떻게 훈련하는가에 따라서 단전 부위에 가해지는 압력이나 느낌 같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느낌들을 우리가 기감으로 인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학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서 얘기해보자면, 본초강목이라는 책을 저술하신 이시진 선생의 기경팔맥고라는 저술이 있는데, 북송의 자양진인 장백단의 팔맥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경팔맥을 가지지만 음에 속하여 신이 닫아서 열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오직 신선만이 양기로 부딪혀 열어서 능히 도를 얻게 되니 기경팔맥은 선천대도의 뿌리이고 기의 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구속음신 폐의불개로 해석하는 것 같은데, 저는 초당 선생께서 저에게 해석해 주신 바를 따랐습니다. 내용상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경팔맥은 현재의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기경팔맥이 발생학적인 축들을 형성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제가 생각하는 바와 더 일치한다고 봅니다. 발생학적으로 이 부분이 나중에 입이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이 항문이 될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센터가 발생해서
중심 구획을 나누면서 나중에 머리가 될 부위까지 진행하는데, 이를 장자 소유유 편에서는 붕명의 곤이라는 물고기가 붕이 되어서 6개월 동안 남명으로 날아가는 것으로 비유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위만을 보다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자궁의 내막이고 착상된 수정란의 중심 부위가 피자 도우 같은 판을 이루는 부분에서 발생이 일어나며 나중에 이 판이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발생을 일으키는 세포들은 모두 분화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줄기세포에 가까운 세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치는 원래 틈새를 뜻하는 말로 생태적 지위라고 해석되는데, 특정 환경에서의 생태적 역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줄기세포들은 일반적으로 저산소 환경을 선호하여서 저산소 환경이 그들의 생태적 구역이고, 그곳에서의 기능과 역할이 그들의 생태적 지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들 때 산소는 전자와 수소 이온인 양성자를 함께 받아서 물이 되어야 하는데, 대략 0.2에서 1%의 산소들은 전자만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산소들은 활성산소라는 형태로 바뀝니다. 이는 매우 불안정한 물질로 스스로 안정화되기 위해서 DNA 등으로부터 전자를 빼앗으려는 성질이 있어서 DNA를 손상시키는 주범이라고 합니다. 줄기세포는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기 위해서 백업된 세포이기 때문에 당연히 산소로부터의 노출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산소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제가 주목하는 줄기세포는 MSC, 메젠키말 스템셀이라는 줄기세포들인데, 하복부 등의 지방 조직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들이 모인 것이 단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기체나 액체의 느낌이다가 점점 갈수록 단단해져서 고체화되면 그것을 단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생각되며, 단전호흡을 통해서 신체 전체가 저산소 환경에 적응하게 되면 줄기세포들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또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원래 발생이 일어날 때 했던 일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용함으로써 재생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제가 쓴 2권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케톤식 등의 방법을 통해서 주된 에너지원을 당이 아니라 지방으로 전환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단전호흡 등을 통해서 저산소 환경에 적응하면서 꾸준히 에너지를 조금씩 축적시키면 신체 내에서 줄기세포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줄기세포요법은 외부로부터 줄기세포 주사 같은 걸 맞는 것이라기보다는 식이요법과 호흡수련 등을 통해서 주로 생식을 위해서 쓰이던 에너지를 재생으로 전환시키고 내 안에 있는 줄기세포들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게을러서 이론적인 부분은 만들어 놨지만 꾸준히 실천을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증명해 낼 만큼의 성공을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게 되었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